연금을 아주 정말 무리하게 해라 이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시키는 기준 정도만 가지고 꾸준하게 해가면 된다. 국민연금 내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급여에서 뛰어가는 거지. 퇴직금 내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쌓아주는 거지. 그죠? 내가 할 거는 여기서 별거 없어요. 개인연금 몇 가지만 더 하면 돼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소원 하나가 네. 노후에 월 500만 원 수입이 있으면 좋겠다. 네.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드는 법. 모두의 공통적인 소원이 월 500만 원 연금 만드는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근데 모두의 공통적인 소원은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이 올라가지고 네. 수십억 재산을 갖는 것이지 월 500만 원 수입이 있는 건 아직까지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젊을 때는 집도 필요하고 코인도 필요하고 주식도 필요해서 내 통장에 매달 몇십억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나이 들고 보면 그 돈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것보다 꾸준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냥 뉴스 보니까 뭐 어떤 직원이 주식 하나 잘 사가지고 네. 10억 인증해가지고 나 퇴사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엊그제 기사 났어요. 무슨 주식이었지? 2차전지였나? 그런 주식 있어. 네. 그 주식을 자기가 뭐 사가지고 전재산 몰빵해가지고 주가가 갑자기 뭐 몇 배씩 뛰어가지고 통장에 10억 되니까 나는 이제 10억 마련했으니까 나는 은퇴하겠다. 그래가지고 회사에 사표장 던지고 얼마나 멋있어. 뉴스 났으니까. 그쵸? 네. 근데 저는 그분에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실수한 거예요. 실수한 거. 그죠? 10억을 벌었다고 해도 일은 해야 된다는 거야. 소득이 끊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10억을 갖고 있는 것과 소득이 사라진 상태에서 10억 갖고 있으면 장담컨대 앞으로 5년 내에 통장에 10억 없어요. 한 푼도 없어. 그게 왜냐면 다시 이제 와가지고 5년 후에 와가지고 그 회사에서 내가 다시 입사하면 안 되겠냐. 미안하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수많은 선례가 있거든 사실.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 안정적인 소득을 포기하고 목돈 챙겨 나간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과거 지금도 그렇지만 경기도나 충청도에 그 토지보상 사례들이 있어요. 토지보상. 이제 재개발되면서 뭐 신도시 개발되고 하면 네. 토지보상 되잖아요. 그럼 그죠? 그럼 얼마나 사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근데 그 시골에 계신 분들이 그 땅 주인들이 대부분 뭐 하시는 분들이라면 농사짓던 분들이에요. 그 땅으로 농사해가지고 농사했다는 얘기는 뭐야? 소득을 매년 발생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열심히 농사 지어서 1년에 몇백, 몇천만 원 벌어가지고 애들 키우고 하셨던 분들이야. 네. 근데 갑자기 거기에 지금 뭐가 들어온대. 이번에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디 용인에 들어간다며. 맞아요. 그럼 거기 또 이제 막 붐이 일어 땅값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올라가지고 결국은 내가 이제 부자가 됐다. 그래 토지보상 받는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걸 매덕 몇십억에 팔아. 그죠? 네. 네. 이제는 농사 안 지어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 네. 그리고 돈 생겼다. 그러니까 뭐 여자차 딱 사고 뭐 그냥 좋은 데 가서 술 딱 먹고 이러고 완전 부자인 것처럼 사는 거지. 근데 그분들의 결말을 보셨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심지어는 살인도 발생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돈 다 까먹고. 네. 그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있더라도 소득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소득의 중요성을 안정적인 소득의 중요성을 까먹은 상태에서 목돈만 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월 500만 원이든 월 1000만 원이든 월 300이든 중요한 것이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후에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꾸준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고 그러고 나서 내가 땅값이 오르든 집값이 오르든 코인이 잘 되든 그건 별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번에 10억 받아가지고 퇴사한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넌 소득 있니? 죽을 때까지 발생할 소득이 확보됐어? 그걸 확보했으면 나가야지. 네. 근데 그거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목돈 10억 만들어서 나간다? 얘는 앞으로 미래가 뻔해요. 제발 이 방송 보시고 정신 차리고 아직 퇴사한 지 며칠 안 됐을 거니까 다시 전화하셔가지고 다시 재입사하겠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네. 응? 소득은 계속 만들어게 해달라. 그래서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드는 좋은 방법. 네. 결국은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꾸준한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네. 중요한 거고 그걸 일을 통해서 만들어내시든 뭐 우리 웅이사님이나 저나 우리가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꾸준하게 좋은 내용만 계속 보내줄 수 있다면 뭐 이게 나이 들은다고 못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꾸준한 소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끝나는 사람들 생산성 하락으로 인해서 퇴직해야 되시는 분들 그분들은 나중에 연금 소득으로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공적연금, 퇴직금 그다음에 개인 연금 계좌, 뭐 연금 보험, 뭐 주택연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 이외에 부동산 뭐 상가 월세, 그다음에 주식 배당 이런 다양한 캐시플로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조합해서 우리가 한 달에 500만 원씩 평생 나올 수 있는 대안만 만들어 준다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더 성공하거나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기본적인 삶이
보장된다라는 거죠. 그럼 박사님, 오늘 국민연금하고 네. 개인연금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국민연금, 개인연금 플러스 1 네. 이렇게 봤을 때 네. 한 2, 30년 납입을 하면요. 음. 국민연금을 통해서는 한 얼마 정도? 국민연금은 지금 은퇴 예정이신 분들이 꾸준하게 납입해 오신 분들이 150에서 200 받습니다. 많이 받네요. 네. 맞벌이 하면 곱하기 2예요. 맞벌이도 또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럼 끝이에요, 그냥. 네. 그냥 500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구나.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맞벌이 하지 않고 외벌이 했다. 근데 이제 배우자 연금도 뭐 이미 가입해가지고 한 4, 50만 원 있으시다. 그러면 일반적인 가정에서 한 200 정도 확보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 방송 보신 분 중에 젊은이 분들 계시잖아요. 젊은이들은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한 100에서 120만 원 정도를 많이 줄죠. 네. 그 정도가 공적 연금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퇴직금 있어요. 퇴직금. 퇴직금도 얼마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직장생활 꾸준하게 하고 퇴직하신 분들이 적게는 1, 2억 많게는 3, 4억 정도 받아 나오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억당 월 50만 원. 1억을 내가 받아 나왔다. 그걸 연금으로 환산했을 때 월 5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래요? 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연금을 나중에 전환하게 되면 그 정도의 금액을 평생 주거든요. 그런 상품이 있는 거예요? 상품 당연히 있죠. 목돈을 내는 일시납 연금이 있어요. 일시납 연금을 맡기고 일정 기간 거치한 후에 연금으로 개시하면 1억 맡기면 보통 5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몇 세 정도부터 받는 거예요? 보통 65세 정도부터. 그것도 괜찮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가 평생 받는 거예요. 뭐 이게 내가 언제 원금이 되냐, 수익이 얼마 되냐 이거 따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그 금액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받는 거죠. 연금이라는 상품이 그런 거니까. 네. 일찍 돌아가시면 좀 불리하지만 오래 살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니까. 그렇게 하시면 1억당 한 50만 원 잡으면 내가 퇴직금을 2, 3억 모았다. 그러면 거기서 또 한 100에서 150 정도의 금액이 확보되는 거고 네. 내가 다른 자산이 좀 더 1억 정도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 확보하시게 되면 평생 일하시면서 뭐 이제 다 쓰고 이런 건 아니니까 내가 1억을 모았을 때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연금 확보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퇴직금, 뭐 연금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연금보험 이런 거 꾸준하게 불입하시는 게 있잖아요. 연금 계좌에다가 지금 연간 700이었는데 올해부터 연간 900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한 달에 70만 원씩 불입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꾸준하게 연간 900씩 10년 불입했다. 그럼 9천만 원 쌓여 있는 거고 네. 20년 불입했다. 그러면은 1억 8천 쌓여 있는 거예요. 원금 기준으로. 수익이 났다면 그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국가가 하라는 연금 계좌만 꾸준하게 20년간 해도 한 2억 이상은 쌓여 있다는 겁니다. 네. 거기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100만 원. 그다음에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아까 연금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달에 내가 적지 않게 한 3, 40만 원씩 꾸준하게 불입했다. 거기서도 나중에 한 달에 연금을 일정 금액 확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국민연금 한 200 정도를 마련 목표. 나와 내 배우자 같이 퇴직금에서 한 2, 3억 마련해가지고 연금 한 1, 200 정도 마련하는 목표. 연금 계좌를 꾸준하게 불입하고 개인 연금 보험을 해서 거기서 또 한 1, 200 마련하는 목표. 이렇게 해서 세 개만 딱 해도 뭐 제가 보기에 한 4, 500 정도는 무리 없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평생이죠. 평생 받는 거. 평생 받는 걸로. 네. 이게 같이 맞벌이고요. 같이 좀 지금은 제가 국민연금만 맞벌이 이제 얘기한 국민연금만 거고 나머지는 다 그냥 개인 중심한 거예요. 곱하기 만약에 맞벌이다 그러면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고. 근데 뭐 1년에 900만 원 내가 지금 빠듯해 죽겠는데 어서 준비하냐 뭐 얘기하실 수 있어요. 사실 소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소비는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연금을 아주 정말 무리하게 해라 이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시키는 기준 정도만 가지고 꾸준하게 해가면 된다. 국민연금 내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급여에서 뛰어가는 거지. 퇴직금 내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쌓아주는 거지. 그죠? 내가 할 거는 여기서 별거 없어요. 개인연금 몇 가지만 더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딱 얘기해 주신 게 정말 그냥 그 급여 생활자 네. 월급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딱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그렇죠. 이 틀을 갖고 네. 있으면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에서 이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더 쓰고 이런 거는 자신의 맥락에 따라서 네. 조금씩 변형을 주면 될 것 같네요. 네. 추가소득 뭐 투잡 쓰리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국민연금을 본인 스스로 다 내셔야 되고 퇴직금도 더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부담이 있겠지만 특히 그래서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좀 마음 먹고 셀프 연금한다 생각하고 웅이사님도 개인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개인 사업자들은 셀프 연금 해야 돼요. 지금 특히 뭐 요즘 보니까 프리랜서들이 많더라고요. 뭐 월급도 많이 받고 다 좋긴 하신데 수입이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동년배 친구들은 나는 프리랜서니까 자유롭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사람도 없고 내가 4시간 쓸 수 있고 좋지만 동년배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매일 9시, 8시 출근해야 되고
그 뭐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맨날 직장에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고생하면 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국민연금 납입해주고 있고 퇴직금이 쌓이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50대 60대가 되면 후회해요. 차라리 내가 직장에서 좀 고생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쌓인 금액이라도 있을 걸. 이건 내가 풀이로 하겠다고 하면서 잘 될 땐 잘 되고 안 될 때는 안 되지만 결국은 시간 지나는 거 보니까 쌓아놓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분들은 퇴직연금 그 또 계좌가 있잖아요. 네. 그걸 따로 개설해서 네. 부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본인이 9% 내시고 내시고. 그다음에 IRP 있어요. IRP. 이게 그렇죠. 이제 개인 퇴직연금 계좌잖아요. 직장인들은 퇴직금이 쌓이는 거지만 내가 셀프로 IRP를 개설해서 IRP 내가 내 퇴직연금을 따로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하는 거예요. IRP의 가장 큰 장점 들어가면 55세까지 못 빼요. 맞아요. 얼마나 좋아. 못 빼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15%인가 뭐 이렇게 세액공제도 되고 뭐 그렇죠. 근데 그럼 이제 소득에 대해서 세금 환급도 받을 수가 있고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4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6.5 환급 받고 와. 그다음에 그 이상이신 분들도 13.2 환급 받고 환급 받은 거 다시 넣어야 돼요. 환급 받아서 좋다고 쓰면 안 돼. 야 우리 이제 2월인데 환급 받았으니까 야 우리 이거 100만 원 나왔는데 이걸 술이나 먹자. 야. 꼭돈처럼 느껴져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왜냐면 이 연금 계좌들은 지금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는 거예요. 나중에 낼 걸 지금 좀 미리 돌려준 거야. 과세 이연이기 때문에 언젠간 낼 돈이지. 근데 그거 가지고 술 먹으면 어떻게 해. 다시 그냥 불입해야지.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참 괴로울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팅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 거네요. 네. 그럼요. 네. 이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드리자면 또 네. 말이 많지만 어쨌든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직장 가입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직장 생활자에게. 그렇잖아요. 신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신용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신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개인 사업자 대출 많이 해줘요. 직장 가입자 많이 해줘요. 직장 가입자. 훨씬 많이 해주죠. 그죠? 네. 이게 뭐냐면 개인 사업자들은 그만큼 불리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죠? 그리고 뭐 국민연금도 그렇고 퇴직금도 그렇고 다 직장들 유리하게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내가 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려면 개인 사업보다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직장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그 회사의 노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아, 노비.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삼성 뭐 이재용 회장 얼마나 좋겠어요. 국가가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줄 수 있잖아. 예. 그죠? 인재들이. 근데 만약에 개인 사업자가 훨씬 더 유리한 구조로 돼 있다. 그럼 누가 직장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창업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이 사회가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어. 또 그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 생활하시는 분들은 네. 또 여기 나가고 싶어서 또 그런 거 참 이게 아이러니네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박사님 그러면 끝으로 네. 좀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영상에 나올 때마다 마지막 멘트는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건데 저는 어쨌든 연금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제대로 해볼 필요가 있다. 아까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 부류에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연금을 많이 준비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연금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다른 자산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자산이다. 다른 자산들은 모으는 자산, 쌓는 자산이라면 연금은 쓰는 자산이기 때문에 많이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결국은 나중에 다 쓰게 돼 있고 과거에 우리가 7, 80년대에는 성장, 뭔가를 쌓아놓음으로써 국가가 성장하는 시기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자산이 집에 묶여 있거나 장롱에 쌓여 있으면 국가는 경제가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가 소비를 통해서 계속 경제를 순환시켜야지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는 사회거든요.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소비를 많이 하게 될까? 순환을 많이 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핵심 자산이 바로 연금 자산이다. 그걸 좀 인식해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연금에 대한 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단지 이거 자, 그렇게 얘기하면, 야, 저 연금 박사 지금 먹고 살려고 엄청 홍보하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제가 더 부자가 돼야 우리 사회가 더 잘 사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 좋은 거잖아요. 제가 열심히 일하면 저도 부자가 되고 사회도 건강해지는 거. 내가 보이스피싱 열심히 하면 뭐해? 그럼 보이스피싱 열심히 하면 나는 부자가 되지만 중요한 건 사회는 악해지는 거잖아요. 불안해지고. 그렇죠. 우 이사님이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주시게 되면 사회가 이런 방송을 보면서 건강해지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가진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연금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거예요. 부동산을 선택한 게 아니야. 부동산을 해가지고 내가 돈 벌면 나만 돈 벌어. 사회는 열악해져.
이해되시겠죠?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연금박사의 이영주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